수메르와 환웅의 신시 배달국. 환단국이 삼성기전 하에 환국시대에 12국이 있었고 수미르국이 그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태백일사 환국본기에도 삼성밀기를 인용하여 나옵니다. 그래 말한다. 하나류산 밑에 환인시의 나라가 있으니 천의 동쪽의 땅이다. 하나류의 나라라고도 하는데 그 땅이 넓어 남북이 5만리요 동서가 2만리이니 통틀어 말하면 환국이요, 갈라서 말하면 비리국, 양운국, 구막한국, 구가천국, 일군국, 우루국, 개현왕국, 후노의국, 매구여국, 사나바국, 선나비국, 수미이국이니 합해서 12국이다. 전에는 지금의 북해라 한다. 7세에 전하여 영년 3301년 혹은 63,182년이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환단고기를 믿는 사람들은 이 기록의 수미르국이 고고학에서 말하는 수메르라고 주장합니다. 근거는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연대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환단고기 기록대로는 수미르국은 환인시대에 속하기에 배달국 이전으로 안팎연 환인 이후 7세 총 3301년 존속하였다고 하는데 도표에서 보듯 수메르는 기원전 2900년경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연대는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보다 이른 시기인 기원전 4000년경을 언급하기도 하고 기원전 3000년경을 말하기도 합니다. 기원전 4000년경이라면 위 도표상에서는 우르크기로 보아야 합니다. 기원전 4000년경부터의 역사는 특권을 가진 극소수 인간이 절대 다수의 인간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이야기였다. 이들이 바로 로마, 그리스, 켈트, 그리고 대부분의 현대 유럽 및 미국인들의 선조이다. 그들은 기원전 4000년기에 중앙아시아와 중동에 나타날 때부터 성직자, 전사 및 지배자, 그리고 경제적 부의 생산자라는 세 개의 계급으로 분화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고 그곳에 살던 주민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사회구조에 피정복민들로 구성된 새로운 계급들을 추가했다. 피정복민들은 이때부터 그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였다. 비슷한 사회체계가 기원전 3000년기의 고대 수메르에서도 발달했다. 재산의 대부분은 소수의 남성들이 소유했다. 자아, 폭발, 타락 29쪽. 기원전 4000년부터 시작된 이 관계시설은 수메르 문명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손꼽히며 더불어 문명의 토대 역할도 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정성 들여 물을 뗀 밭에서 보리, 밀, 대추 여자를 비롯해 여러 가지 채소가 풍부하게 났기 때문이다. 소가 끄는 쟁기도 일찌감치 등장했고 이미 관 모양으로 기다랗게 이랑을 지어 씨를 뿌릴 줄도 알았다. 문명 이야기 동양 문명 1-250조. 공공족은 물 관리를 잘한 것으로 보이는데 6000년 전 수메르에서도 관계시설이 발달하여 물을 잘 다스린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족은 여와와 관련되고 여와는 유태인, 더 나아가 수메르와도 연관됩니다. 기원전 4000년경 관계시설은 우르크가 아닌 수메르 때로 보아도 환인시대 말기에 해당하는데 환인시대 말기에 12개국으로 나누었다는 기록이 없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수메르 기록들 역시 배달국 시대가 아닌 단군 조선시대에 해당되니 환인시대 12황국의 하나라는 수미르국을 배달국 시대에 해당하는 수메르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단군 세기에도 수미르국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역시 연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메르는 대략 BC 1700년경 함무라비의 바빌로니아에게 망해서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수미르는 계속 단군 조선에 조공을 보내왔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서양에서 군자국인 진국을 시나로 부른 후 한나라 이후 모든 왕조를 진국으로 착각해서 차이나로 썼듯이 동양에서도 수메르가 망한 후에도 계속 수미르라고 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실제 수메르가 존재했던 시기를 싹싹 피해서 그 이전인 환인시대와 그 이후인 단군 조선 시기에만 기록이 남았는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배달국 시대에 수메르국에 대해 언급되었다면 수메리가 수메르라고 볼 가능성이라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환단고기 기록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수메르 문명이 동양과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회남자 시치군에는 태호가 1만 2천리를 다스렸다고 하는데 1만 2천리는 동아시아에서 수메르가 있던 서아시아까지입니다. 태호는 원래 태황 또는 황천으로 12,000여 년 전 신석기 시대를 연 하나님이었으나 약 6,000년 전 복귀가 신격화되면서 태호 복귀로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복귀 때 1만 2천리를 다스렸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원래 복희와 태호 두 사람은 서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한데 송충이 세본에서 태호 복희씨라는 말을 언급한 이후 태호와 복희를 함께 붙여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신화로 있는 중국의 문화 110조. 헝가리에서도 기원을 5,800년 가까이 잡는다고 하니 복희씨가 헝가리력의 기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력 후 1488년 헝가리력 5248년 출판된 헝가리 연대기에 의하면 책을 저술한 4명의 각기 다른 역사학자들이 헝가리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과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내린 공통적인 결론은 헝가리인의 조상이 훈족에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 332쪽. 그렇다면 과연 복귀 시대에 수메르까지 진출했을까요? 대부분이 수메르 관련 연구에서는 수메르인들이 동양인이며 동쪽에서 선진 문명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수메르인들의 거주지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는 지금의 이라크와 쿠웨이트로 최근까지 메소포타미아로 알려져 있었다. 이 지역에는 원래 우바이드라고 알려진 선사시대 사람들이 정착을 했다. 중요한 수메르 도시들이 점차 발달했다. 이 도시들이 점차 번영하면서 시리아와 아라비아의 사막들로부터 셈족이 이주해왔는데 그들은 평화로운 이주민들이면서 침략자이기도 했다. 그리고 BC 3250년경에 수메르인들이 도착해서 원주민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 제구가 작고 검은 머리를 한 수메르인들은 지능과 기술이 발달했고 기존의 어떤 언어와도 관계없는 교착 언어를 사용했다. 1세대 문명 70조. 수메르 언어는 우리말처럼 주격 조사를 쓴다고 합니다. 우리말은 알타이어족이라 하지만 알타이어의 대표 언어인 몽골어나 터키어와는 많이 다르고 동남아시아의 미얀마어와 인도의 드라비다어가 오히려 가깝다며 우리의 말에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열어놓고 동방으로 사라졌다는 수메르인들의 말처럼 세계적으로 드물다는 주격조사가 있고 어순과 문법에 같은 점이 많다는 점을 들어 실제로 어떤 이들은 해양족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탱글이 27조. 동쪽에서 서쪽으로의 진출이 대륙과 해양의 양쪽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방계 유목민은 대륙을 통해 서쪽으로 진출했고 남방계 해양족은 바닷길을 통해 서쪽으로 갔습니다. 중국 사서의 기록을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개의 언어군으로 나눌 수 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백제의 북방계 언어군과 진안 변한 가야 신라의 남방계 언어군이 그것이다. 문경 문화의 관점에서도 남방의 변웅서와 북방의 반농서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북방의 기마 문화나 유목 문화는 한반도 남쪽의 문화와 다르다. 고대 왕국의 풍경, 그리고 새로운 시선 71쪽. 동부아시아 지역은 청동기 시대를 전후해서 인도로부터 많은 수의 민족이 유입되었다. 이들은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남부 해안 지방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일부 집단이 북상하는 쿠로시오 난류를 이용해 한반도에 이른 것이다. 한국인의 남서통로에서는 우리의 말과 유사한 어법 기초어휘의 상당량이 발견된다. 더욱이 우리 민족의 고고학적 특징인 지성묘, 석관묘, 옹관묘 등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것과 유사한 민속음악 탄생 설화 등도 대부분 이 길에서만 발견된다.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41쪽. 이들은 이집트가 있는 북아프리카에도 갔다고 하는데 이집트는 복귀의 관할이 아니었습니다. They wore a short dock long-headed with straight black hair, which would likewise indicate close relations with some of the native of Asia. 그 사람들은 키가 작고 거무스름하고 두개골이 앞뒤로 길고 머리털은 곧고 검은색이었다. 아시아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라고 하여 피라미드, 스핑크스 등을 만든 고대 이집트 문명의 창시자들은 이란, 터키 방면 아시아의 고원지대에서 간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 지방 알타이 어족이 나일 강구와 북아프리카 전체를 파상적으로 정복한 것은 잘 알려진 역사다. 알타이 신화 24쪽 주. 지금 생각해도 산동반도에서 이집트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인지 서양학자들은 이집트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회남자 시츠군의 소호와 욕수가 1만 2천 년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유럽에서 인도까지로 중동이 포함되기는 하나 수메르는 김씨 왕조인 소호금천 이전 문명입니다. 스톤헨지 주변의 묘지에서 발굴된 유골의 주인공이 아시아 계열로 청동기 문화를 수반하고 영국에 들어왔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 등은 고인돌이 아시아에서 시작되어 유럽으로 전파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고조선 사라진 역사 73쪽. 그렇다면 정말로 옛날에 전 세계를 다스렸을까요? 관련 의견을 보겠습니다. 고고학적 유적들이 복귀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나 전 세계에 분포한 유명 유적들은 서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기자를 기준인 좌우선으로 삼고 세계지도 위에 세계의 좌표축 선을 그어보면 이제껏 각자 서로 다른 경도에 흩어져 있어서 아무 관계도 없어 보이던 유적들 사이에 뭔가 숨겨져 있는 관계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와 같은 좌표축에서 보면 티루판나말라이는 동경 48도, 앙코르와트는 동경 72도, 사오파는 동경 90도에 위치해 있는 것이 된다. 이 숫자들 모두 고대 신화와 천문학에서 중시하는 숫자 3을 기반으로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신의 봉인 하 470조. 최소한 만주와 시베리아, 중국, 수메르의 중동, 이집트의 북아프리카, 유럽은 문명을 교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 사서인 로사 10권에 복희는 천왕이며 사람의 제왕이며 황홍씨라 했을 것입니다. 태오 복희. 호이 역시 천왕의 호칭이다. 사람의 제왕이며 황웅시라 한다. 주역회사하에도 천하의 왕이었다고 나옵니다. 이러한 전 세계의 통치가 복희 시대에 있었다가 혼란기를 겪으며 해체되었다가 헌원에 의해 다시 만방 통치를 이룹니다. 복희 시대 수메르까지 통치했고 수메르가 남긴 문명이 현대 유럽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고대에는 이집트도 동방 문명이라는 복잡하고 거대한 교류의 틀 속에 엮여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민족이 북적거리며 저마다의 문화를 갖고 충돌한 이 험한 무대 안에서 농업과 상업말과 마차 동전과 신용 문서, 각종 기술과 산업법과 행정수학과 의학관장 기술과 하수도, 시설 기하학과, 점성술 역법과 시계와 황도, 12궁 알파벳과 글 종이와 잉크 서적과 도서관과 학교 문학과 음악 조각과 건축술 유약을 바른 토기와 정교한 가구, 유일신교와 일보일처제 화장품과 보석장기와 주사위 텐핀 볼링과 소득세 유모와 맥주 등 많은 것이 생겨났다. 우리 유럽과 미국의 문명 역시 이 유산들이 크레타와 그리스 로마를 거쳐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 결과물이다. 근동이 유럽과 아메리카 문명의 실질적인 모태였던 만큼 우리는 오랫동안 근동에 빚을 져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문명 이야기 동양 문명 1-2 239쪽. 살펴보았듯 환단고기에서 주장하는 환웅의 신시배달국 또는 수미리국은 수메르와 연관이 없으며 기원전 3, 4천년경 복희가 황홍으로서 동아시아에서 수메르까지 1만 2천년을 다스려 수메르 문명은 그 영향권 안에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4대 사학사인 환단고기 추종자들은 중국 고대 기록의 복희 관련 기록보다 환단고기에 나온 복희에 대한 기록을 우선시하는데 동이적 성인인 공자의 춘추시대 기록이 어찌 한참 후대인 고려, 조선 때 써진 기록들보다 못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대종교천부경학회는 천부경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의 강의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업로드해드리고 추후 출판 지원도 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33-2 4-2 6 7
6363 문의 010-5787-7998 이 영상은 클로바 더빙과 온에어 스튜디오 인공지능 음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